건강365 박광식의 건강이야기, 오늘 함께할 주제는 위암입니다.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오랜 식습관 때문일까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장질환에 대해서 사실 필요 이상의 좀 관대함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위암센터장이십니다. 위장간외과 양환강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부천자 여러분, 리포터 전수현 씨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위장질환 안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다들 그러게요. 한 번씩은 이렇게 아파보고 속쓰려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많이 고생하고 있는 장기가 어느 장기일 것 같아요? 당연히 오늘 일 것 같아요. 네. 음식을 섭취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맵고 짠 것들을 즐겨 먹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상당히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 위염 이렇게 염증이 있다는 것은 세포가 다시 재생도 하고 또 헐어져 나가고 그런 와중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은 나쁜 쪽으로 세포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위염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분들한테 흔한 것이고 네. 또 그래서 또 위암도 흔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한번 정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하는 겁니까? 위암에 상당히 중요한 전구 병변으로 위염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고 위축성 그러죠. 위염. 네. 그럼 위축성 위염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는 이제 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위를 음식이 들어오면 이제 저장하니까 굉장히 신축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아래쪽 위는 또 맷돌 역할을 해서 음식을 짜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그래서 근육층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이. 근데 이제 안쪽으로는 점막이라고 그래서 보호하는 이제 점막이 있고 네. 분비도 하고 그러죠. 바깥에는 이제 장막이 싸고 있는데 이 점막이 염증을 반복하면서 이제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점막이 얇아져서 그 밑에 혈관들도 보이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위축성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위축성 위염이 되고 그럼 조금 오래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는 장상피화생이라고 그래서 점막이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장의 상피 모양으로 이제 변하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세포의 모양이 이제 조금씩 나빠져요. 그걸로 이제 이형성이라는 영문으로는 디스플레이시아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는 암세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형성에도 낮은 정도, 중간, 그다음에 높은 정도의 이 형성을 말하는데 특히 이제 높은 정도면은 암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내시경적으로 되게 시술을 해서 제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속이 쓰리고 해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위축성 위염으로 만약 발견됐다. 그럼 그 위축성 위염이 그냥 방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세포들이 막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장상피화생으로 되고 또 장상피화생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것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세포가 아주 이질적인 어떤 이형성으로 이제 간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그 중에서도 저등급 그다음에 중간, 고등급이 고등. 있는데 고등급일 경우에는 이게 또 암세포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네. 교수님 역시 얘기를 박 기자. 아니. 교수님 훌륭하세요. 얘기를 듣고 아닙니다, 교수님.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좀 우리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위축성 위염은 비교적 흔한가요? 우선 여기 청취자분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죠. 저도 내시경 검사하면은 위축성 위험이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국에 나와서 강의하면은 항상 어떤 요인이 위험인지 아냐.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to be Korean,
한국 사람이면은 위험인자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위축성 위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얘기는 과거에 헬리코박터균을 한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셨을 때 깨끗하다 그런 위축성 위험 높다 그러면 정말 뭐 한 2년이고 한 번씩 내시경 검사는 하면 되겠지만은 위축성 위험이 있다 그랬을 때에는 조금 더 자주 하는 거 좋겠죠. 특히나 장상폐하성이 있다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장상피하생 뭐 이런 것들이 내시경에서 나왔다면 검진 주기를 갖다 좀 앞당겨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사실 암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위암에 대한 걱정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사실 하지만 위내시경을 통해서 정기 검진을 많이들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조기 발견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기 검진, 이 내시경 검사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죠. 네, 이 위암에 우리가 검진 이런 것으로 치료 성적이 이제 아주 많이 향상되게 되는데요. 이거는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정말 좋은 사례이죠.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조기 위암의 비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 당시로서는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들, 그래 우리가 검진이나 위암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없는 곳에서는 조기 위암의 퍼센트가 10%밖에 안 돼요. 네.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이나 뭐 몽골 이런 나라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우리가 이 계몽 사업이라 그럴까요? 암협회라든지 또 많은 미디어에서 위암을 우리나라의 중요 암이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은 내시경 검사해라. 그것만으로도 조기 위암 발견율이 2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후에 국가 검진 사업이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은 60% 이상 조기 위암이에요. 그리고 지금 작년 서울대학병원에 조기 위암 퍼센트가 한 70% 돼요. 그런데 수술한 환자가 70%고 내시경 절제한 환자들이 또 상당히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조기 발견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조기 발견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발견해서 치료받으면은 완치되기 때문이죠. 그 위암 초기에는 우리가 발견만 잘하면 완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암이라는 질환은 우리가 이제 병기라는 얘기도 하지만 어느 시점에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병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초기에 발견됐을 때는 그것만 절제하면은 완치가 돼요. 그게 내시경 절제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조금 더 진행하면은 주변 림프절들도 퍼져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물을 좀 넓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도 절제하지만은 주변 림프절들도 같이 떼야 돼요. 그게 어떤 치료 방법이죠?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완치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병기가 2기, 3기 이렇게 될수록 우리가 다른 그 수술 범위를 현미경적으로 넘어간 세포들이 재발해서 이제 재발률이 2기, 3기 될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안 좋은 것이 그 시기를 벗어서 나서 전신으로 간 병을 우리가 이제 4기암이라고 그러잖아요. 4기 위암 때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암도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양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죠. 사실 오늘 오프닝에서 좀 소개는 했지만 위암에 대한 이렇게 조기 발견이 늘고 완치율이 높아졌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지만 근데 좀 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위암하고 좀 연세가 드신 사람들에게 발생한 그 위암의 세포가 암세포의 특성이 조금 달라서 좀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가 많다 이렇게 제가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정말 이게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암 세포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각종 암마다 형태가 조금씩 특징이 있고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 어느 장기에서 시작된 암이구나 예측하듯이 위암에도 크게 이제 세포의 분화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점막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점막의 그런 분비 샘물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분화도가 좋다고 그러고 이것이 점점 깨어져 가지고 세포들이 흩어지는 양상이면은 분화도가 점점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WHO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다음에 로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전문 용어로 병리적 특성으로 두 개로 나누는 게 이제 미만형이냐 장형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모양이 다른 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인도 요 장형이라는 거는 헬리코박터형 이 감염하고 좀 더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류가 세포의 어떤 그 활동 그런 것들이 차이는 있지만은 가장 큰 예후의 인자는 사실은 병기예요. 병기. 얼마나 병이 암세포들이 뚫고 들어가느냐 네. 그런 차이죠.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확실히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일 위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암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는 그 병기가 제일 우선이다. 그리고 뭐 암 세포별로 이제 장형하고 그다음에 미만형이라는 어떤 좀 전문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병기를 앞설 수는 없다. 좀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미만형 또 이제 그 미만형 안에는 이제 암 세포가 그렇게 점액을 많이 분비하면은 세포 안에 점액으로 차겠죠. 네. 그러면 세포 안에는 세포 핵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핵이 있어야 되는데 점액이 많이 자라면은 차게 되면은 세포를 눌러요. 그 세포 핵을 그죠? 그러면 세포 핵이 납작해져 가지고 이렇게 현미경을 보면은 우리 반지 반지 모양. 그래서 인환세포형 뭐 반지거리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특히 이제 젊은 층에는 그런 그 형태가 많기 때문에 또 우리 한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위암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주는 좋은 저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좀 잘 생기는 미만형 형태의 그 위암은 조금 더 공격적인 건 사실이고 이 경각심을 좀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제 임상에서 젊은 사람 물론 위암도 지금 종류가 많고 병기가 다 다르지만 워낙 많은 환자분들을 수술을 하셨고 워낙 또 대가시다 보니까 젊은 사람하고 같은 병기에 또 나이 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쭉 계속 추적 관찰을 해보면 실제로 좀 예후가 좀 다른가요? 그럼 질문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빨리 돌아가신다든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맞아요.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병이 얼마나 진행돼 있는 우리가 그 병기를 따지는 윤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의 깊이. 얼마나 치면됐느냐. 아주 얕으면은 조기위암이라고 그러죠. 점막 아래. 그다음에 근육층 또 그 밑에 장막을 뚫고 나갔느냐. 얼마나 침투했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변의 림프절들을 얼마나 침범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젊은 환자분들은 검진이나 이런 거에 또 이 사각지대고 또 젊은 사람들은 건강에 또 자신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또 증상은 없고 그러니까 많이 늦게 발견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 발견하면 대개들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여서 그런 말씀들이 생긴 것 같고요. 젊은 분들도 얼마든지 미만형에 상관없이 일찍 발견하면은 얼마든지 사회에 복귀하고 지금도 잘들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의 경우 위암이 발견됐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위축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그 발견된 시점이 조금 더 빠르고 조기에 발견되면 충분히 더 오래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암에 있어서 진짜 의학적 기술 발달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제 진척이 된 것 같은데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이 혈액 검사로 이게 사실 내시경으로 발견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피 한 방울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나오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내시경 보급이 잘 된 곳에서는 내시경을 많이 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한 대로
한 거의 7, 80%에 가까운 분들을 일찍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생존율이 좋아지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손쉬운 방법 네. 수는 없을까? 그건 우리 과학자들의 몫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암세포를 찾는 건데 이 암세포가 우리 몸의 위만 생각하죠. 위암세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피를 따라서 이 암세포가 들어가면 피에서 그럼 피를 뽑아서 볼 수 없을까? 또 이 점막에서 생겼기 때문에 암세포가 떨어져 나올 거예요. 이 떨어져 나온 거는 어디로 나가게 되죠? 변. 예, 배변으로 나가니까 그 배변 내에 우리가 암세포를 찾을 수 없겠느냐. 예? 그리고 또 지금 어떤 분이 여기서 술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은 이 사람 분명히 어제 술 먹었어. 알 라고 수 우리가 있죠. 하는 거와 있죠. 마찬가지로 암도 점점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대사가 달라지면은 그 안에서 녹아 나오는 화학물들이 결국은 피로 해서 호흡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흡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없는가.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지금 연구실에서 하고 있어요. 방법 없는가.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지금 연구실에서 하고 있어요. 위암 환자와 정상인 간의 호흡 안에서 어떤 특징 물질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상용화된다면 굉장히 그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환자분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겠고 야. 그런 그리고 암세포마다 어떠한 그 돌연변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 RNA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지금 기술이 상당히 많이 진척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좀 상용화 단계까지 빨리 좀 발전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의 어떤 생명을 구하는 데 맞아.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듣고 계시는데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 서비스가 됩니다.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서울대병원 위암센터장이신 위장관외과 양원강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교수님, 위암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위암에 진행된 정도, 1기, 2기, 3기, 4기가 이게 좀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일반인들에게 쉽게 좀, 물론 복잡하겠지만 그 세부적으로는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 그 병기에 따라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술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어느 기수까지 가능한지 이런 네.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병기는 결국은 어떤 인자가 재발을 유발하는지가 병기를 설정하겠죠. 그게 암의 침윤 깊이, 두 번째가 림프절 전이. 그래서 이 두 인자에 따라서 일찍 깊이가 얕고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일길 거고 깊이가 점점 깊어갈수록 또는 림프절 전이가 많아질수록 3기 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 원격 전이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퍼졌을 때는 간에 가서 전이가 갔다 또는 척추 이런 골수에 갔다 또는 복막에 전이 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4기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가 병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술의 범위는 이미 우리가 임상 연구에서 밝혀졌는데 원격 전이 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보다 약물 치료와 같은 치료로 먼저 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미 밝혀졌죠. 네. 원격 정의가 됐으면 수술은 불가능한. 그러면 그 위암 3기까지는 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환자분의 이제 전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 위를 다 암이 떼어내는. 높아서 전절제를 심해서 위를 다 절제한 경우는 이제 식사 같은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제한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4기인 줄 알면서 위 전절제하는 것은 심지어는 더 나쁜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치료 방침을 선택하죠. 그러면 위암이 매우 진행됐을 때는 이제 좀 개념이 잡혔어요. 그러면 위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이 좀 덜 침윤되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그 1기하고 2기, 3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시경적 절제를 해야 되는 기수하고
수술로 떼내는 기술하고 고기도 경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내시경 절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언급을 해야겠는데요. 내시경 절제를 할 것이냐 수술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떤 뭐 경쟁 예를 들어서 내시경 절제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되겠어 수술하는 분이 우리가 그게 아니죠. 병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떤 방법이 안전하냐. 아까 내시경 절제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그물이라고 그랬고 수술이라는 건 넓은 그물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그물을 그냥 무작정 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주변으로 퍼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넓은 그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내시경의 적응증은 굉장히 점막에만 국한돼 있고 그래서 분화도가 좋은 경우 점막암인 경우 그러니까 점막 아래층에 내려가면 거긴 벌써 림프관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갈 수가 있어요. 20%가 전이가 있다고. 그럼 20%가 전이 있는데 5명 중에 1명은 전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내시경으로 괜찮아요 하고 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심지어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시경 선생님과 외과 선생님이 잘 협조해서 병을 어느 정도일 거라는 것을 그 시술 전에 평가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분화도가 나쁜 우리 미만년 오늘 얘기했죠. 분화도가 나쁜 경우에는 아주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라도 주변의 림프절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훨씬 이제 퍼센트지는 낮습니다. 100명 중에 서너 명 정도 돼요. 100명 중에 서너 명이가 작지만은 그 개인한테는 옆에 간 거 모르고 작은 그물만 쓴 게 되죠. 아이고. 그래서 분화도가 나쁜 경우는 저희 솔작병원의 내시경 전문 선생님도 저희가 나이가 꽤 있으셔서 어떠세요 하고 의뢰를 하더라도 다시 수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회송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하나였던 미만형에 있어서는 특히 분화도가 나쁜 위암에서는 아주 일찍 발견하더라도 조금 더 외과적으로는 해야 되겠다. 그러나 분화도가 좋은 경우는 우리가 안심하고 내시경 절제를 하는데 점막 아래층에 침범했을 때는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암 초기라고 해서 그냥 수술을 피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그리고 또 수술을 무작정 또 크게 그물망을 쳐서 수술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어서 본인의 그 위암 상황에 맞게끔 외과 선생님, 내과 선생님 그 어떤 협진으로 이렇게 잘 조율된 팀의 어떤 지도하에 이렇게 수술을 결정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수술에 대한 얘기를 또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암 2기, 3기가 결국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위암 수술도 이제 방법이 배를 열고 하는 위암 수술도 있겠고 요즘 또 복강경 수술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또 위암도 로봇 수술을 하죠. 그러니까 로봇 수술도 있고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선 하나만 조금 수정하면 지금 2기, 3기만 외과가 아니라 1기도 위암 수술을 받아야죠. 그런데 정정하겠습니다. 그 1기 중에 아주 초기인 경우에만 조기 위암인 경우에만 아니 조기 위암의 점막암. 점막암이고 분화도가 좋은 경우에만 내시경 절제를 고려한다. 네, 확실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복강경 또 로봇 이런 얘기 들으셨는데 우리가 위암 수술은 위를 충분히 절제하고 암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전이가 갈 수 있는 지역의 위 근처에 림프절을 떼는 것이 위암 수술의 원칙이에요. 복강경 수술이다, 로봇 수술이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치료 방법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술 부위에 가까이 가느냐, 접근하느냐의 차이죠. 개복 수술은 우리가 배를 크게 열고 육안으로 보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복강경 수술은 배 안에다가 카메라를 넣어놓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여러 가지 뚫어서 기복이라고 그러죠. 배 안에다가 우리가 공기를 넣어서 안에 카메라를 넣고 보는데 그러나 수술의 범위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안 수술로 눈으로 직접 보고 하는 게 더 세밀하지 카메라 넣고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 카메라를 안에서 아주 근접해서 보고 수술하기 때문에 더 세밀한 수술을 하게 되고 대개는 그래서 출혈도 적고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로봇 수술 얘기 방금 하셨어요. 로봇 수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개복 수술도 가능하고 복강경 수술도 가능하고 로봇 수술도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환자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슨 소리냐고 내가 여기 로봇한테 수술 받으러 온 거 아니라고. 이거는 잘못 알려진 거죠. 우리 의료용 외과에서 쓰는 로봇은 그러니까 로봇 하면 자율성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자율성이 전혀 없어. 내가 움직이는 것을 로봇이 수술대에서 대신해서. 그대로 하는 거라서 로봇 수술이라는 단어는 잘못하면 조금 환상도 주지요. 뭔가 좋은 듯도 하고 그거보다는 원격 조정 수술이다. 그것이 더 맞아요. 같은 수술 방안에서 이쪽에서 조정하는. 실제 조종하는 분은 외과 의사 선생님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외과에서 진행되는 거고 일종의 복강경 수술이에요. 복강경 수술인데 그 장비가 더 굴절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과사에게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로봇 수술이고 지금까지 결과는 복강경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은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암의 이제 수술법도 좀 다양할 텐데요. 그러니까 위암을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죠. 위암 전체를 잘라낼 것인지, 부분을 잘라낼 것인지, 그게 또 위암의 위치하고 크기하고 또 전이의 여부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조금 수술법들이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제 병의 진행 정도가 우리가 수술의 범위를 정하는 데 제일 클 겁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위암이 뚫고 나와서 옆에 다른 장기를 뚫고 갔어요. 대장, 췌장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까지 다 더 합병 절제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또 반면에 위 안에서도 병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은 물론 암을 제거하는 거지만 두 번째 안전하다면은 위나 또는 기능을 살려면 좋겠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위를 절제하고 림프절 절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위암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주변으로 퍼지니까요. 그래서 그 림프절 절제의 범위도 그런데 이제 림프절이라는 게 우리 몸에 점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2구역까지 하는 것은 표준인데 3구역이라는 건 이제 대동맥이에요. 더 멀리 있는 것도 떼도 된다고 과거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임상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먼 것은 의미가 없더라. 그렇게 현재는 돼 있죠. 근데 요즘 환자분들이 위 전체를 잘라낸다고 하면은 벌써 너무 이거 먹는 문제부터 해서 위를 잘라내고 그걸 어떻게 연결하지부터 해서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위를 다 잘라내고도 살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위를 다 절제한다 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환자분들이 굉장히 낙담을 하죠. 그리고 살리지 않았다고 역정을 내리시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것은 외과 의사가 위를 남의 위라고 해서 마구 자르는 거는 그렇겠죠. 족판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다 가능한 한 환자분의 그 수술 후에 그런 암의 재발 또 증상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할 텐데 위 전절제 받은 환자분들도 소장으로 우리가 위 역할을 하게 해놓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고 외래에서 위 전절제 받은 환자들이 20%인데 옆에 다른 환자들이 누가 위 전절제 받았는지 대개는 잘 몰라요. 그 정도면은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단 이제 비타민 B10이라는 성분만 보완받는 게 필요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잘 적응하십니다. 위를 전체를 잘라내면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가 좀 부족해지나 봐요. 그 영양소를 흡수하는 인자가 위에서 분비되거든요. 근데 위가 없어졌으니까 이거를 입으로 먹는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주사로 보완을. 주사라는 건 예방주사 같이 조그맣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네. 보충한다. 네. 그런데 요즘엔 또 이렇게 위를 전체를 절제하기도 하지만 최대한 좀 위를 또 보존하려는 노력들도 있다면서요. 네. 병이 일찍 발견되면은 예를 들면은 위에 중간에 있다면은 위아래를 살리고 그 위아래 특히 이제 아랫부분에 이제 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문은 관략근을이어서 음식이 빨리 넘어가는 거를 조정해 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유문 보존 절제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안정화된 수술이죠. 그런 걸 한다든지 또 위에 상부에 있을 때는 이제 위치가 상부에 있으니까 아래쪽을 살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래쪽 위를 살리면은
아래쪽 위에 있을 때는 암이 있을 때는 위쪽 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이 위쪽에 있어서 위를 자르고 아래를 남겨놓으면은 이 식도의 역류를 막아주는 요 간략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일부 환자들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거에는 전절제를 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소장을 거기 사이에다 이어주는 그런 시술 방법들이 지금 임상 연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의 위치가 위의 상부냐 하부냐에 따라서 최대한 위의 본래 기능들을 좀 보존해 주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에 결국 수술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이제 저희가 좀 정리가 됐는데 항암제 있잖아요. 위암 수술에 있어서 항암요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못하던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그 진행된 암인데 이런 항암제를 써서 좀 그 크기를 줄여가지고 다시 좀 수술을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도 좀 희망적인지 이런 요법 도입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위암은 이제 과거부터는 항암이 잘 안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항암제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일부 환자들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으로 퍼진 이제 사기암에서 그 안타깝죠. 그런 경우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항암 치료를 먼저 했을 때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조금 격려가 된다면 될까? 예, 응원의 메시지로 가셔서 항암 치료를 하셔서 타임머신 좀 거꾸로 시간을 거꾸로 보내봅시다. 그게 줄어들면은 우리가 수술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2기, 3기 암에서는 재발률이 20% 5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술한 것만으로 완벽하게 다 제거가 안 됐다는 얘기죠. 주변에 가 있을 수가 있다는 현미경적으로는. 그런 거에 우리가 보조적 항암 치료라고 하는데 지금은 보조적 항암 치료로 그 재발률을 한 10여 프로 낮춰주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 지금 이제 요즘 우리가 정밀 의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셔서 맞아요. 많은 이제 자료가 저희도 우리 실험실에서 많은 위암 환자의 자료 조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어떤 항암제에 대해서 똑같은 항암제인데 위암 환자 중에 반응하는 환자가 있고 안 하는 환자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근거해서 보다 선택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위암 수술 관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전문가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술을 집안에서 누가 암을 앓고 나면은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암 얘기가 솔깃할 거고 책방에 가면은 암만 있으면 그 책 사보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일부 잘 이렇게 건강 365일 같이 정제된 정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파트너가 전문가입니다. 어떤 분이죠? 누굴까요? 자기를 수술해 주신 분이에요. 자기 수술해 주신 분이 병의 진행 정도 또 배 안의 상태, 위의 상태 이런 걸 제일 잘 알으셔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 그것을 받으시라는 걸 꼭 권해드리고 그리고 또 바깥에서 뭔가 농축된 거 이런 것들 우리 위를 수술 받으면은 한두 살 어린애기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5, 6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농축된 것을 먹으면은 어떨까요? 어린애기한테 농축되면 토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간 독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피 검사만 딱 거둬 뭐 드시고 오셨죠? 그럼 자지러집니다. 환자분들이 어떻게 알았냐.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꼭 믿고 따라가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재발의 가능성 위암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졸업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위암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여러 다른 이제 위의 여러 후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리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위암
경험자 클리닉이라고 우리가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의학과에서 그 관리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2차암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하여튼 전문가의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겠다. 네. 그러니까 암 경험자 관리부터 또 2차암에 대한 대비까지 이후에 계속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셨습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 위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위장관외과 양환강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우천자분 중에 궁금한 분 있으시죠? 예, 앞에 나오셔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희 가정은 어머니가 위암이셨고 그다음에 언니가 몇 달 전부터 속이 쓰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그래서 소화제를 많이 드셨고 또 편두통이 심해서 그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 이렇게 거북하고 이러면 손가락을 넣어서 토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안 되기에 병원을 찾았어요. 검사 결과 그 위암 초기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점은 치료를 하고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제가 돌봐야 되기에 그 식생활이랄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사실은 암이 조기암으로 진단받아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재발 위험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좀 다양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조기 위암 앞에 조기 위암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게 좀 다른 위암인가요? 뭔가요? 네, 우선 이 조기위암이라는 단어는 내시경 이제 검진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일찍 발견됐다. 일찍 발견됐다는 것은 병의 깊이가 점막과 점막 아래층 거기에만 간 것이다. 네. 그래서 단어를 조기라고 했는데 1기, 2기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조기위암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점막에 있어도 림프절에 아까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했던 침범할 수 있는. 미만형에는 네네. 아주 일찍 가거든요. 네. 그래서 미만형 그런 경우는 위암에서. 벌써 2기까지 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올려주는 단어인데 그러나 대부분이 아주 일찍 발견됐다, 1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지금 뭐 치료율이랄까요? 어떻게 재발률이랄까?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좀 효과는 어떻습니까? 치료 네, 효과는요? 적정한 치료, 즉 점막에 이렇게 국한돼 있을 때 분화도가 좋을 때는 점막 절제, 네. 내시경으로 하는 절제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그 이상인 조기 위암이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 이런 이 조기 위암의 경우에 보면 거의가 다 완치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아주 드물게는 네. 조기 위암이라도 아주 드물게 이제 혈행성으로 또는 이렇게 또는 림프 몸격 전이가 아주 드물게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기 위암이라도 저희 외래의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시게 하죠. 그러니까 조기 위암을 해서 띄어냈어도 완치됐다고 이렇게 방심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간격으로 좀 추적 관찰이나 이런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리고 좀- 또 하나는 예. 위암 그거 타겟을 우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고 하지만은 위는 넓어요. 그러니까 넓은 그러니까 밭에서 잡초를 하나 빼도 또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위에 대한 우리가 검진을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는 위내시경 검사를 수술 후에도 하게 되고 위내시경 받으신 분들도 내시경 선생님들이 그렇게 검진을 하시죠. 정말 이거 중요한 정보인데요. 또 식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좀 어떻게 하면 수술하고 뭘 먹으면 좋을지. 항상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좋은 거를 귀가 솔깃해서 드시는 경우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식사겠죠. 예. 그래서 또 하나는 맵고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또 그걸 과장해서 듣게 되면은
부인들이 남편이 환자분인데 외래 왔는데 얼굴이 아주 이렇게 말라 보이고 뭔가 이상해. 그래서 제대로 영양 됐어요. 관리가 안된 그랬더니 거예요? 부인이 남편을 위한다고 소금, 뭐 고춧가루 다 빼고 맹탕으로 한번 여러분들 맹탕 식사 한 2끼만 해보셔. 그러면 왜냐하면 전해질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간해서 맛있게 드시라. 그러나 아주 뻘건 거를 드실 일은 없죠. 그죠? 또 첫 번째 수술 받고 나신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반찬을 또 부인들이 따로 하실 필요 없다. 왜 불편하잖아요. 옆에 네. 물그릇을 하나 국그릇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씻어 드시면 돼요. 아. 그죠? 김치도 좀 대신 좀 잘라주고 그냥 씻으면. 그래서 반찬을 별도로 하느라고 지극정성이 우리나라 그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근데 교수님 사실요, 또 이 뜨거운 게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너무 뜨겁게 먹어도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렇게 뜨겁지 않게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게 아니에요.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뜨거운 것은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식도암하고 연관이 있는데 일본에 가보셨겠지? 네. 거기 가면 차를 대접했는데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내가 너무 뜨거워서 호호 불어가지고 그 시켰어. 그래, 이제 먹을만하다고 집을 나니까 바꿔주는 거야. 새거. 왜냐면은 그만큼 뜨거운 거를. 그건 왜냐면은 식도를 그러나 위는 우리나라 그 정도 분들은 괜찮다. 그렇게 뜨겁게 먹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웃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위암에 대한 궁금증 저희가 취재한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 피화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선생님 말로는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 피화생이 있으면 위암 발생 확률이 높다고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궁금한 건 약을 안 주시는데 위험하다고 해놓고 왜 약물 치료하라는 얘기는 안 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번에 병원에서 위암 1기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위에 3분의 1을 절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걱정인 건 할머니 연세가 80이신데 그렇게 큰 수술을 견디실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하기 전에 조심해야 되거나 대비할 것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내시경을요, 저도 받아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게 들어가는 삽입할 때요, 그 관도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아주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나면 모를까. 제가 부러 가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고 막 이내시경을 안 하고 싶어요. 절차가 조금만 쉬워진다거나 간이 삽입을 안 하고 검사만 한다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좋은 방법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지금 혹시 그런 거 없을까요? 없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건강검진을 받으신 남자분이셨는데, 만성 위축성 위염, 그리고 장상피 화생,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암 발생률이 좀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했대요. 근데 약을 안 주시고 위험하니 조심만 하라고 하니까, 이건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흰 머리가 생기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가 오랫동안 노출돼서 그렇게 노화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식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증상이 있고 그럴 때는 제산제라든지 점막보호제라든지 이런 걸 드리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시경 그렇죠. 검사. 1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 하시라. 그럼 굳이 약을 먹을 필요는 증상이 있을 없었던 때는 거네요. 물론 약을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시겠죠. 네. 이제 할머니가 이제 위암 1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중요한 건 위를 3분의 1 정도 절제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연세가 80이다 보니 이게 과연 괜찮을까 견딜 수 있을까라는 이제 가족으로서 걱정이 되는데 잘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제 외래 오시는 노인분들 이렇게 자제분들이 모시고 와요. 노인분을 노인분이 모시고 와요. 8, 90이면은 자제분들은 70대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아버님이신가요? 뭐 그럴 정도로 나이 드시는데 그러니 얼마나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걱정하시면서 오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술할 때 원칙은 병이 얼마나 심하냐 우선 우리가 들여다보죠. 두 번째
심지어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수술에 따른 위험은 없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70이 넘으신 분들은 여러 이제 노화 현상에 의해서 장기들이 많이 쇠퇴해 있어요. 그래서 심장내과, 그다음에 또 뭐 어떤 병이 걱정되죠? 뇌경색, 그죠? 그래서 신경과에 또 검진을 하게 하고 또 수술하고 나면 호흡도 잘해야 되고 그러는데 또 담배 피신 분들 또는 우선 만성 폐질환 있는 분들은 숨을 잘 못 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폐기능, 그래서 호흡기내과 여기를 보고 그래서 나이만이 이 어떤 절제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의 신체적 조건이 어떠냐. 그래서 지금 80 넘은 90 가까운 분들도 수술은 받으셔요. 그래서 물론 70일에 정도로 젊어도 우리가 어떤 다른 요인이 있다면은 수술 못 하겠죠.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제 많은 답변들을 우리가 충분히 들어본 것 같아요. 오늘 위암을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요. 새해 2020년 올 한 해도 사실 건강하게 특히 위장 질환에 대한 관리 잘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건강에 자만하지 말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외부에서 침투한 질환, 감염 같으면은 열도 나고 막 증상이 막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암은 우리 몸의 일부 세포가 돌연변이가 된 게 돼가지고 서서히 자라도 이 거부 반응도 없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상이 그래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거듭 강조되지만은 내시경 검사를 하자. 그리고 대개들 연말들 많이 몰려서들 하시는데 작년에 못 하셨으면은 금년에 연초에 조금 오히려 한산해요. 이때 건강검진 특히 위내시경 검사는 꼭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40세 이전인 분들은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에 꼭 위내시경을 넣고 심지어 배우자들 요즘 회사에서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건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배우자분도 꼭 위내시경을 한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조기 검진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장이신 위장관외과 양환강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부 출연자 여러분, 리포터 전세현 씨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황치열의 사랑 그 한마디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만난 휴일인데요. 편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학 전문 기자 박광식이었습니다.